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5,000달러 돌파 이후에 주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과연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지목됐던 55,000달러 주변을 얼마나 잘 극복해낼 것인지 여부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단기 후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소식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와 페이팔, 트위터 등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로 구성된 ETF인데 머리를 진짜 잘 굴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10월 안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를 향한 발걸음은 그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도 비트코인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정말로 구현이 된 겁니다. 잭 도시는 역시 한다면 다 하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중성을 이것만큼 한 방에 높일 수 있는 사례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5개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엘살바도르 이후에 파라과이, 브라질 이런 몇몇 국가에서 관련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채택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화폐 패권에도 어느 정도, 일단은 작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특히나 비트코인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식들이 잇따라서 전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얼마가 올랐고 또 얼마가 빠졌다,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5,000달러를 단방에 돌파해낸 뒤에 주변 매물대를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3,000달러와 54,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2,000달러에서 55,000달러 사이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는 분석 잇따랐던 만큼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4를 나타내면서 극단적인 탐욕 상태에서 탐욕 상태로 투심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43% 후반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단기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의 RSI가 9월 이후에 가장 큰 과매수 상태를 보이면서 조정 가능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강력한 상방향 모멘텀과 일련의 저항선 돌파를 감안할 때 RSI가 시사하는 것만큼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는 아직 과매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것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5만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온전히 확인된다면 추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 또 기대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랠리를 보이면서 현재 수익 상태에 도달한 비트코인 주소수가 무려 9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이 5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익 상태 주소수가 16% 증가해서 전체 95%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수익 여부는 코인을 지갑으로 옮겼을 때 매수 가격을 현재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같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수익 상태 주소 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익 상태 주소 비율이 95%에 도달한 뒤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대규모 매도세가 출현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그동안 반복됐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또 하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채굴자들 수익성이 올라가서 돈 좀 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최근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다가서면서 채굴자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면서 매도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채굴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매도 목적일 경우가 많아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2017년과 2021년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채굴업자들이 서둘러서 매각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비트코이니스트는 당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덤핑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하락했지만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그대로 매수세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살펴볼 이슈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만약에 엄청나게 쏟아지더라도 매수세가 달라붙을 가능성이 무척 더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큰 폭락세가 장기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SEC가 암호화폐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페이팔, 스퀘어, 코인베이스, 트위터 등 대표적인 글로벌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정식으로 열어준 것이어서 비트코인 ETF로 가는 길목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샌프란시스코의 신생 ETF 발행업체 볼트 이쿼티가 신청한 것인데, 정식 명칭은 볼트 비트코인 레볼루션 ETF입니다. 정말 머리를 잘 굴린 레볼루션한 그런 ETF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ETF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최대 25%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볼트 이쿼티 측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직접 투자보다 변동성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핵심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크립트는 암호화폐 업계가 비트코인 ETF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 ETF를 승인했다, 이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향한 액션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ETF 출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우려해서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기관, 기업들에게 고속도로를 개통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여서 거대한 기관 자금의 진입이 기대가 되고, 그만큼 연말 비트코인 랠리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트위터의 CEO 잭 도시도 한 건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비트코인으로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전 세계 하루 이용자 수 2억 명에 달하는 트위터가 비트코인 송금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기술, 의미 있는 기술을 구현한 곳은 최근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스트라이크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치보 지갑을 통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스트라이크사는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전 세계에 팁을 보낼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위터로 비트코인 팁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이트닝 지갑과 아이폰만 있으면 되고, 팁을 받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트라이크사는 비트코인 팁 송금을 위한 지갑을 함께 추천했는데, 비트코인을 예치하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는 지갑,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지갑,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는 그런 지갑, 이렇게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이폰 이용자들만 트위터 팁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느린 거래 속도 이슈로 인해서 실용성 문제가 상당한 혹평 이슈의 핵심이었는데, 엘살바도르 이슈와 트위터 팁 기능을 통해서
단번에 이런 단점들을 극복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능성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까지 5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비트맥스의 CEO 알렉산더 호프너는 비트코인은 기존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더국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유용하다. 내년까지 5개 국가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행보는 조롱 대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정치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좌우하는 게 현실이라면 구현 단계에서 리더가 실패했을 때 암호화폐의 더 광범위한 채택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무지 대체 줏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JP모건이 이번에는 비트코인 55,000달러 회복과 관련된 3가지 배경을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회장은 연일 비트코인 비판하느라 여념이었고, 회사는 연일 비트코인 분석하고 상품 개발하느라 바쁜 곳 바로 JP모건입니다. 뉴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번 랠리의 3가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단속 계획이 없다라고 직접 밝힌 것, 또 갠슬러 위원장 역시 디지털 자산을 금지할 권한도 의지도 없다라고 밝힌 것, 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3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법한 그저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걸 분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자산 운용사의 규모와 분석 능력이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마이애미 인근 서프사이드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아르테의 내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두 16세대로 이루어진 12층짜리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데 세대당 가격이 $10,0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아파트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지금 시세로는 비트코인 560개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곳이 마이애미라는 점인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어쩌면 마이애미가 비트코인 수도로서 인식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 특히 비트코인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가까운 며칠 뒤의 미래뿐만 아니라 몇 년 뒤의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조금 들이셔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